안녕하세요, 이사원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를 보겠습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실내 디자인 요소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는데 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탄했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출고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그 외에 현재 논란이나 이슈거리 같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은 더보기란에 썼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이오닉의 외관 디자인을 처음 본 것은 고향 현대모터스 스튜디오였는데요. 보시면 거의 키즈 카페 수준으로 애들이 많아서 제대로 구경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포니를 오마주했기 때문에 보시면 각진 부분이 좀 많은데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해서 휠이나 다른 요소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를 보면 0.28 정도로 내연기관 SUV보다는 낮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모델 Y는 0.23입니다. 측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큰데요. 그랜저보다 전장, 그러니까 앞범퍼에서 뒷범퍼까지 길이 빼고는 다 커요. 휠도 기본이 19인치가 들어가고 옵션을 올리면 20인치가 나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깔끔하죠. 뒤에서 앞을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전기차니까 프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드를 열면은 이렇게 덮개로 이제 덮어져 있죠. 이렇게 프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문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일자형인데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어색합니다. 뭔가 문짝을 잡아 뜯는 느낌도 나고 수동으로 이렇게 이제 잡고서 열면 되는데 문이 열려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 잠그고 그냥 가면은 이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털리기 딱 좋겠죠. 뒷좌석은 진짜 넓습니다. 널널해요. 근데 현대 카탈로그에 보면 있는 이렇게 테이블을 놔서 공간 배치를 한다던가 이런 거까지는 당연히 무리입니다. 그냥 넓다 이 정도예요. 여기서 실내 V2L을 활용해서 테이블 놓고 냉장고 놓고까지는 안 돼요. 이렇게 시트는 인조가죽이 이제 기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은 전기차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죠. 튀어나온 부분이 없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실내용 V2L을 구매를 하시면은 여기 이제 요 안쪽에 요 부분에 컨센트를 박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좌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짜리가 있고요. 기본 옵션입니다. 왼쪽 하단에는 충전 정보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주행 가능 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현대 로고 빠지고 점 4개로 대신했고요. 심플하고 좋습니다. 두께는 적당히 두꺼워서 그립감이 좋고요. RMDPS 적용돼 있어서 조작감도 부들부들하면서 좋습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활용할 거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게임하고 넷플도 보는 테슬라랑은 좀 차이가 있죠. 현대는 12.3인치짜리 계기판과 모니터 2개를 그냥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놔서 붙여놓은 건데요. 예전에 그 LG에서 나온 그 듀얼 스크린 폰, 싱큐인가요? 그 폰이 생각나는데 사실 큰 화면이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에서 이렇게 대화면 스크린 하나로 디자인이 가능한 거는 사실 통합 OS가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현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V2L 메뉴가 있는데요. 방전 제한 기능이 있어서 방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V2L 자체가 가전기기를 아무리 많이 연결하고 대여섯 시간 풀가동 시켜도 그렇게 배터리 소모가 많지 않더라고요.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실험한 영상들 많이 나옵니다. 캠핑이나 차박 이런 거 할 때 유용할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거의 안 쓰는 DMB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공조 장치랑 이런 메뉴 버튼들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막대기형 기어 레버인데요. 아주 두껍고 튼실합니다. 현대기아차가 다이얼 그리고 버튼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아예 핸들에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적응이 좀 안 돼서 그런지 싶은데 좀 헷갈리기는 했어요. 보통은 이제 기어 레버가 D가 아래쪽이고 R이 위쪽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얘는 그 반대로 돼 있어서 좀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로 타닥타닥 하면서 내리면은 이게 이동을 하고요. P는 이제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 레버가 핸들 쪽에 붙어버리니까 조수석이랑 운전석 사이의 공간이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여자친구나 썸녀 있으시니까 이렇게 손잡고 스킨십 하기에 되게 좋겠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게 칸막이로 막혀져 있어서 그게 불가능했는데 되게 커플용으로 이렇게 잘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앞뒤로 조절을 하면서 2열이랑 이제 이거를 공유하면서 교감을 이제 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뭐 소통 이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시에 팔 걸치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기어 레버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오른손이 붕 뜨죠. 그럼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이렇게 전원 버튼 누를 때 되게 기대가 되고 좀 설레요. 사운드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조용하게 스타트합니다. 주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편안한 느낌이 진짜 최고입니다. 소음이 거의 없으니까 안락한 느낌이 딱 들고요.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무리 정숙한 내연차도 절대 못 비빈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운드 들어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승차감까지 좋습니다. 방직턱 넘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잘 넘어갑니다. 작정하고 밟지 않는 이상은 충격도 잘 안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굳이 단점을 뽑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 재미입니다. 이것도 감성 부분이라서 역시 괴취인데 저는 이게 편안한 건 맞지만 차랑 뭔가 피드백도 주고 받으면서 또 그 와중에 이제 엔진 소음이나 그런 것도 조금씩 들으면서 가고 싶긴 하거든요. 연애할 때도 보면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좋아서 사귀었는데 진짜 계속 조용하기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가끔 이렇게 쫑알거리기도 해야 좀 재밌고 그렇잖아요. 물론 경험담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느낌이 옛날에 아이리버에서 mp3 나올 때 음악은 CD로 들어야지 무슨 파일로 들어 라고 말하는 개틀딱 느낌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두 번째는 뭐 별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눈높이에서 계기판을 바라보면 이게 핸들 때문에 속도 이제 부분이 딱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뭐 시트 조절을 해서 뭐 조절 가능하니까 뭐 극복은 가능할 거라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전기차를 많이 타본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는 테슬람도 아니고 현빠도 아니고 전 쇠슬람인데요. 이게 승차감이나 정숙성 부분에서는 아이오닉이 좀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행 거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에서는 아이오닉 5의 주행 거리를 421km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유럽 기준입니다. 이게 글로벌 런칭을 했기 때문에 뭐 무슨 기준을 쓰던 사실 상관은 없죠. 근데 유럽 기준은 좀 주행거리에 관대한 편이고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빡센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측정한 국내 기준으로는 상온 423, 저온 345km가 나왔어요. 히팅 펌프가 있긴 한데 성능이 그닥인지 겨울철에 좀 많이 안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를 계약한 구매자들은 환경부의 이런 발표에 현대를 많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양양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주거지 기준으로는 이게 205km가 나옵니다. 그러면 왕복거리가 대충 될 듯은 하지만 만약에 캠핑을 갔다고 치면은 V2L을 사용하고 그렇다면 전력 소비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충분치 않게 되죠. 하루 캠핑 시 전력 소비량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글링이나 유튜브 좀 찾아보시면은 하계 기준으로는 대략 20%가 안 넘는 듯 해요. 많이 써도. 이게 생각보다 전력 소비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충전 한 번은 필수겠죠. 중간에 내린천 휴게소에 현대 이피트가 있긴 합니다. 20분 정도면은 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금방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아무튼 장거리 이용 시 충전은 필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이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으로 운행하는 측면이 있긴 하죠. 그리고 만약에 지방으로 가신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충전을 자주자주 하게 되겠죠. 이렇듯 전기차는 도심에서 탔을 때 훨씬 효율적이고
조금이라도 멀리 나가신다면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제가 테슬라도 한번 찾아봤는데 모델 Y가 환경부 기준으로는 상온 511, 저온 432km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출고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계약하시면 1년이 넘도록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대란 때문인데 물론 이게 아이오닉 5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현대의 경우 유럽의 이제 그런 규제 때문에 하반기 물량을 수출에 좀 집중을 할 거라 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노조랑 협상도 해야 되니까 설상가상의 상황이고 내수 소비자들은 더욱 답답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냉각수 누수 현상인데요. 현대에서는 이를 승온 히터의 단순 조립 불량이고 또 화재 위험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원인은 파악된 상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격과 보조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하반기 분이 21일에 발표됐는데요. 1219억이 추가로 배정됐고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입니다. 상반기 보조금도 빠르게 소진됐던 것을 생각하면 하반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구나 하반기에는 기아 EV6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보조금 전쟁이 치열하겠죠. 저공해 통합 누리집을 보시면 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요. 수시로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조금을 만일 받게 된다면 서울시 그리고 롱레인지 프리스티지 옵션 기준으로 1200만원인데요. 단순 계산을 때리면 실구매가는 40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대로만 적용된다면 전기차인데다가 주행감, 승차감, 그리고 V2L 기능까지를 고려하면은 가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롱레인지 깡통,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4,980만원 시작인데 깡통이어도 옵션이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 계기판, 센터페시아 모니터, 그리고 열선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옵션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현대에서 생깡통은 어림도 없죠. 외장색을 좀 잘나가는 색상으로 바꾸고 싶다던가 아니면 실내를 뭐 테라 브라운 뭐 이런 걸로 좀 세팅을 하시려면은 8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사실 외장 색깔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실내 색상은 인테리어의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예 분위기 자체가 밝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85만원 정도면 그래도 뭐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 관리가 뭐 어렵다고는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냥 이게 가죽 클리너 같은 걸로 이렇게 쓱쓱 닦아주시면은 아마 관리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점을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현대가 eGMP를 적용한 첫 번째 전기차 플랫폼이고 그리고 여러가지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들, V2L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구매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출고 대기가 많이 있고 당장 기아에서 EV6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테슬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고민이 되실 듯 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